신문 한 장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 거지. 거지가 되려고? 거의 집안이랑 등을 치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온 거야. 제일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자, 아빠 은퇴한 지 얼마나 됐지? 단지가 10년으로 보야지. 10년? 그러면 지금 그 10년 동안 제일 행복한 순간이 뭐야? 10년 동안 제일 행복한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왜 지금에 뭐? 왜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 촬영하는 시간? 그렇지. 아빠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뭔가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닌가? 일을 했을 때에 대한 뭔가 그리움은 없어? 뭐 그리움이나 아쉬움? 일했을 때 그리고 난 지금 지나온 시간은 거의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항상 고민과 책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만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 계기가 있지.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에서 연관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꿈이고 바람, 어렸을 때의 꿈이고 바람이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 갖고 살 수 있을 게 뭘까? 그런 바람과 어머님을 잘해주겠다는 꿈에 의해 가지고 젊었을 때 내 생활은 그게 지탱이 된 것 같아.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ROTC를 제대하고 그 당시에는 취직이 잘 안 될 때거든. 근데 맨 처음에 입사한 데가 제조업이었었는데 내가 꿈꾸는 직업은 건설업이었었어. 중동에 나가면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 중동에 나가는 게 꿈이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게 이제 취업이어서 어려웠다가 제조업에 들어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신문 한 장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 거지. 무슨 신문? 예비군 훈련을 나갔는데 베란다에 신문을 깔고 앉았는데 어디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모집 광고가 나와.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이제 딴 데 경력이 1년 있었지만 그 모집 광고를 보고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 거지. 건설업을 가기 위해 가지고 건설회사를.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부터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뭔가를 찾아나가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지. 이 건설업을 뭔가 계속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뭔가 마음의 확신이. 건설업을 가가지고 중동에 나가가지고 건설 한국을 빛낼 수 있겠구나. 이런 그 꿈이 이제 조금씩 앞당긴 거야. 사실 ROTC 제대하면서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소대장 꿈이 뭡니까 했을 때 나는 건설 한국을 빛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었거든. 그 얘기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보여야지.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계속 그 회사에 있었던 거야? 아니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관을 만났어. 힘든 6개월의 생활을 지냈지.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 시간. 시작부터 처음까지 일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현장 몇 군데 하다가 우연히 대우건설이라는 데서 경력사원 모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가 하게 된 거지. 그래야지만 그때는 회의 현장이 큰 건설회사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대우건설을 경력으로 입사해가지고 내 꿈이 이제 건설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꿈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근데 거기 이제 에피소드가 경력으로 이제 입사 테스트 할 때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거든. 학교도 뭐 서울 변두리 학교 나왔고 경력도 미천하고 그래가지고 면접할 때 마지막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 모든 게 부족한 상태에서 나를 뽑으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 하고 면접장을 나갔지. 패기를 받나 보네. 패기보다도 나름대로 한 그 조그만 회사에서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일을 배우고 나니까 건설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어디 가더라도 뭐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충분히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대기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그때 이제 아빠도 가족이 있었잖아. 그렇지. 나는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빠가 있었고 음. 그런 이제 가장으로서 뭔가 대기업을 나가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되게 그럼 무모한 짓 하지 마 막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뭐를 가지고 확신을 했어. 나는 이걸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 확신은 어떻게 보면 내가 거지가 되려고 대기업을 나온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거지가 되려고? 그때는 그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애잔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내가 그때까지는 결혼이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 이제 어머님한테 계속 이제 월급 봉투 뭐고 다 100% 주는 이 과정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내 가정을 끌고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자신이 없었어. 우연히 엄마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별한간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 거야. 근데 결혼 전에 내가 이제 어머님한테 약속한 게 집을 지어주고 결혼하겠다 그랬거든. 근데 집은 지어놨어. 거기서 이제 그래도 지면서 1층은 내가 살고 2층은 어머님이 살고 이런 이제 꿈을 갖고 지어놨는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하는 거야. 어머님이 바라는 내가 있고 와이프가 바라는 내가 있고 그 가운데서 나는 굉장히 아주 힘든 거야. 피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의 해결책이 뭘까 그랬더니 그거의 원인은 단지 봉급 봉투야. 돈. 그때는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마마보이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습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봉급들을 엄마한테 줬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지 내 스스로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내가 월급 봉투가 없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월급 봉투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그러면 거지가 되더라도 명분을 느껴서 사업을 시작하자. 근데 그때 마침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기 공사업이었었는데, 공사업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부의 허가 사업이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한 몇십 년 동안 이 엄면허가 풀리지가 않았었어. 근데 그 당시 이 엄면허를 풀어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결국엔 엄마와 와이프 간의 평화를 위해 시작했다고 봐도. 평화하고. 내가 거의 집안이랑 등을 치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온 거지. 나올 때도 내가 그때 배우 생활하면서 참 고마운 게 8년, 9년 동안 생활하면서 나는 그거를 내가 회사의 배우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일을 봤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협력업체 관계, 무슨 관계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퇴사를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참 우리 부서장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딱 제출하자마자 이 과장 오늘부터 사표가 된 거니까 네가 필요한 날짜에 얘기해주면 그 날짜로 내가 사직서를 처리해줄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때 그 회사에서 창업은 내가 이루었었어. 나는 나름대로 내가 소장을 하고 뭔가 팀장을 부서장을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해가서 내 나름대로의 문화나 벽을 쌓고 싶은데 그 회사에서는 그런 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비주류였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업이란 네볼타리를 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지를 부사장한테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부사장이 공감을 해가지고 네가 그런 편리를 봐준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줬지. 그러면 진짜 사업을 준비하기까지 이 사표 처리를 보류해주고 봉급은 받으면서 사업 준비를 몰두할 수가 있었던 거네. 그렇지. 그 부사장 얘기가 야, 너 나가면 한 푼이 얼마나 그게 힘든 돈인데 매일 들어가는 돈밖에 없는데 그 3개월 동안 3개월이지 9월 달에 사표를 내서 12월 말일로 퇴사를 하게 됐으니까 그 3개월 동안 뭐 연말 보너스 뭐 해가지고
사업에 굉장히 미천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러네. 그냥 은인이네, 은인. 은인이라고 봐도 사업의 은인이네.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내가 경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기존 조직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내가 학교는 서울의 아웃사이더고 그리고 우리 학교 출신은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해가지고 그 방법이 옷을 아주 패션에서 좀 튀어나게 입고 다니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일단은 돼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갖겠지. 갖고 대화를 해보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잘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내가 어필을 하는 방법이 하나에 또 나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를 삼았지. 튀어서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튀어서 잘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괜찮은 거지. 그러면 이제 사업하러 이제 사표를 내는 날, 그러니까 사표가 처리되는 날, 그날 이제 회사를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뭐 짐을 싸고 나왔어. 근데 그 나올 때의 기분은 어땠어? 나올 때의 기분은 굉장히 뿌듯했어. 어떻든 비주류로서 이 회사에서는 나는 어디까지밖에 못 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계속 얽매이고 그 내 틀에서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관계도 그 틀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든 저떻든 나와가지고 딱 사표 쓰고 이제 다시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딱 이름을 올리면서 그 전에 해놨던 그런 그 시장조사도 있고 나름대로 그 전에 해놨던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 긴장감이나 두려움은 없었어? 근데 보통은 이제 새로운 걸 하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을 통해서 약간 그런 두려움은 없었나? 나는 두려움이라고는 여태까지 별로 그렇게 느낀 적은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지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든 안 돼도 거지가 되면은 내가 뭐 그걸 뭐 각오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도 없었지. 그리고 설사 거지가 되더라도 멋진 거지가 되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도 해보고 거지가 되지. 그렇지. 그리고 잃을 건 없는데 뭐 잃더라도 회복을 잃는 거랑 안 잃더라도 회복을 잃는 거랑 다르다. 그렇지. 잃더라도 난 잃는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는 틀에 박히고 어머님한테 얽매인다고 이보다도 어머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잃어봐야 내 직장에서 주는 그 봉급을 잃고 그 잃는 자체도 하나의 경험이고 또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뭐 어디든지 들어가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젊었을 때 그때가 나이가 35이니까 35살 때 뭐 내가 한 1, 2년 딱 준비한 돈을 다 잃을 때까지 해보고 이걸 다 잃고 나면은 딱 접고 다시 들어가자 이런 각오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은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그 1년 동안 다 잃지 않았으니까 더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나 보네. 그렇지. 1년 동안 진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 진짜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내가 그 친구한테 꾼 돈 이런 돈을 다 EV자 줘가지고 갚을 정도로 너무나 잘 됐어. 이게 나중에는 나를 비극으로 만든 하나의 시초가 될 수도 있겠죠. 사업을 이제 딱 시작해서 잘 되고 있어, 첫 1년이. 근데 내가 상상했던 사업의 모습이랑 실제로 이 사업의 현실, 어떤 차이가 있었어? 막상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나면은 제일 서러운 게 갑이라는 위치에서 을로 변했다는 거.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갑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고 직원들이 나를 어떤 때는 나도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함부로 대할 때 그거를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할 때 그 사람들 비율을 다 맞춰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 나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 어떻게 그걸 이제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서 그냥 하게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어느 세대나 그 세대의 정의가 있는데 그 시대의 정의는 어떻든 무에서 잘못 보이면 일을 못 받고 그럼 나를 일을 못 받으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나 내 가족들한테 뭔가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나 하나를 무조건 내려놓지 못하면 그 시대의 정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사업하면서 제일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거는 경제적인 윤택이랑 내가 집안에 어머님한테 용돈을 주고 뭐 이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그거는 뭐 의무라고 생각했지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지.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 제일 힘든 거는 일이 아니라 사실 사랑이다. 아빠는 사업하면서 막 어려웠던 부분이 일 자체였어, 영업이었어, 아니면은 사람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나는 이 세상을 저는 현재까지도 어렵다는 생각은 없는데 그 와중에 그나마 어려웠던 게 사람이었지.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잘 내가 덕을 갖고 많이 알고 그렇게 하면서 컨트롤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와서는 제일 아쉽지. 그리고 좋은 사람을 주변에 많이 못 뒀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가족 간에 어머님의 그 영향도 있지만 가족 회사를 만들어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기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지. 은퇴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 그 결심할 순간은 한 10몇 년 동안 사업을 지탱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또 이 IMF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건설회사에 부도가 많이 났었어. 그때 내가 거래처가 한 11군데가 됐었는데, 서너 군데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나도 이제 피해를 많이 받겠지. 근데 피해를 받는데 한쪽에서는 이득을 얻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그때의 시대적인 비자금 같은 거를 또 많이 만들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아쉬웠던 게 재무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회사를 재무적으로 회생불능한 상태까지 몰고 갔던 거지. 회사를 아무리 잘해더라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 들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의 관리고 뭐고 좀 느슨해졌던 거지. 그러다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원가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러다가는 주변한테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나도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손을 놓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소한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인정해준 그런 식구들한테는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묵혀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걸 할 수 있는 계제가 돼가지고 일부는 피해를 일부 큰데 금융권 이런 데는 피해는 죽긴 졌는데 그 순간에 내가 결정을 내렸지.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을 못하면은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부도를 결심을 한 거지. 부도를 결심하면은 이제 직원들한테는 이제 봉급이나 이런 게 다 나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정부나 이제 은행 쪽에서 이제 그런 게 남는 거지, 빚 같은 게. 그때 억지를 해도 수주 장모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억지를 해도 끌고 갈 내 자신이 없더라. 그때 자신이 없는 순간이 거의 사업 때 처음이었나? 그렇지. 들어보면은 그게 다 나의 뭐라고 그럴까 나의 자만이라든지 겸손함이 없던데 내가 다 모든 걸 알아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늘어났지. 그러면 이제 부도를 낸다 결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직원들의 얼굴을 보잖아.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정이 그렇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직원들도 각오는 했을 거야. 나름대로 직원도 자기 살 목돈을 다 또 챙기고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이게 팀워크이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건데, 그걸 사장으로서 그거를 못한 게 어떻든 직원들한테 볼 면목이 없고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게 사장의 책임이지. 누굴 직원들은 그 당시에도 다 자기 현장이다 뭐다 살길들을 다 만들어 나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이 없는 거야. 그 계기를 만든 거는 분명한 건 사장이거든. 내 회사에 안 가도 되잖아. 그럼 이제 매일 출근할 곳이 없는 게 지금 뭐 20년여만인 거지? 아니, 출근할 때는 누가 오고, 그것도 어떤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또 그런 거를 영위를 해본 경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라는 데는 많았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책상 하나, 출근할 장소들은 계속 있었어. 계속 있었고, 내가 갖고 온 그런 그 경험이라든지 경륜을 사주는 데도 있었고. 그래도 지금 10여 년간 쌓아왔던 그런 인맥, 가정,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자산이 돼서 이제 사업도 부도되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도 그래도 잡을 수 있는 끈 정도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항상 내 스스로 강조하는 게 어쨌든 뒷모습이 아름다우면 된다 이거거든. 내가 부도를 냈던 회사를 퇴직을 하던 어디를 환승을 하던 또는 그 자리가 아름다우면은 항상 누구든지 또 다음에 찾게 돼 있어. 그 자리에 앉으려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내가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또 정말 소명이거든. 그치. 진짜 지식이랑 경험은 또 하나의 자산인 것 같아. 그렇지. 경험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경험을 듣는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때 이제 한참 회사를 다닐 때 사업을 할 때의 성공 기준이 있고, 지금 아빠가 봤을 때의 성공 기준이 혹시 다르다고 생각해? 분명히 다르지. 그때 사업할 때 성공 기준은 회사가 크고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겉으로 화려한 그런 게 성공의 하나의 기준이었다고 그러면은,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갖출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때의 성공 기준은 집안을 어느 정도 일으켜놨고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크게 부담 안 줬고 사는데 그렇게 불편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쭉 해왔는데, 지금 이 자체가 성공한 것 같아. 그 모든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의 내 자산이니까. 지금 가만히 이 시간이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체가 성공이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만 내 내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다.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내 인생에서 지금 되돌아봤을 때 한 70여 년이잖아. 제일 컸던 전환점이 뭐라고 생각해? 제일 컸던 전환점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지. 결혼으로 인해서 새로운 울타리가 생기면서 기존 울타리의 충돌. 이게 궁극적으로 전환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더 긍정적인 전환이었던 것 같아? 부정적인 전환이었던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이지. 뭔가 내 스스로 종속적이었는데 하나의 그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요즘 3, 40대, 나도 그 당시에 3, 40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항상 막막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다 그때가 참 나쁜 것도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아, 그래? 그러면 그 3, 40대? 이렇게, 진짜 나도 딱 그 시기잖아.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수년간, 뭐를 하면서 계속 내가 평생을 살아갈까를 되게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아빠가 이제 아빠의 3, 40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떻든 그 주어진 시간과 환경도 그거를 자기의 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 시간과 환경, 설사 그 안 좋은 일이라도 긍정적인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좋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였었어. 그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게 나를 하나의 또 지혜로운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야. 궁극적으로는 정글에서 살아나가는 하나의 더듬이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그런 어려움과 힘듦.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야 내가 고민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 어쨌든 성장해주게 하는 어떠한 원료가 될 수 있는 거네. 당연하지. 그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은 성장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탓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은 절대 자기께 되지를 않아. 그거를 자기한테 오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방법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참 매번 내 상황에서 실현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 그렇지. 그런 팁 있어? 나는 웬만하면 상대방들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려고 생각해. 내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단점을 보면은 그럼 내가 피곤하거든. 나 스스로도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야지만 내 자신에 대한 내 부족함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겸손해지고 그래야지만 뭔가 좀 내가 보완할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키라고 생각해. 본인에서 차지해야지. 좋은 말이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채널에서 몇 가지 이제 리추얼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가져온 소품의 의미를 한번 한번 알려주셨으면. 내 소품이라고는 뭐 이게 이제 내가 이게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시계를 산 이유가 참 무슨 시계? 시계가 이게 오메가? 오메가 시계가 있었어? 뭐 아빠 찾은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지. 제가 차지는 않지. 이게 언제, 왜 산 거야? 내가 이제 부도를 내고 중국을 잠깐 가가지고 중국에 있으면서 면세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어. 왔다 갔다 있는데 이 시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내 지갑에 있는 모든 거를 나에 대해서 한번 선물해보자. 여태까지 내 스스로 주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것도 많이 해주고 많이 했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선물을 산 건 한 번도 나 스스로에 투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다 어떤 옷을 입든 뭐도 입건 다 그건 비즈니스랑 연결된 그 가운데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내 의지에 의해서 뭘 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내 의지에 그때 마지막으로 나한테 선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이거 하나 장만을 했지. 장만한 이유는 이 시간도 잊지 말자는 측면에서 이 시계를 한번 처음으로 명품을 한번 사준 거. 멋있다. 멋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는 이제 은행이나 이런 쪽에 좀 뭐 큰 자재상들한테 조금은 피해는 주고 이렇게 한 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그나마 나한테 한번 그것도 나한테 선물을 해보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한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나를 위해서 투자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다는 게 참 멋있군요. 그렇게 생각해주고 고맙고 아빠가 내 채널에 리추얼을 시작해줄 건데 우리는 이제 첫 인터뷰이가 다음 인터뷰이한테 질문을 남기는 리추얼을 시작하고 싶어. 근데 아빠가 내 첫 인터뷰이다 보니까 이전 질문이 없지만 아빠가 이제 다음 인터뷰이를 위한 질문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인가. 그래서 나는 항상 죽음도 끌려다니는 죽음보다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죽음을 사는 게 어떨까. 죽음 또한 내가 주인이 됐으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끝까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해야 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은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사실 꾸준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어떻든 인간은 죽는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다음 인터뷰한테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오케이.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나를 어쨌든 40년 전으로 억지로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보게 해가지고 이 시간도 나중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해보고 나니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 고맙습니다. 아유.